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NCS 공채 시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되냐 가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뽑을 때나 지금 NCS를 활용해서 뽑을 때나 이 인사 담당자, 사람을 뽑는 기업이나 이제 그 수요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역량 있는 사람, 잠재력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잘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줄 사람을 뽑는 것은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의 다른 것은 예전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잘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기법을 잘 알아서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펙은 굉장히 좋았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점수 중심으로 봤다면 지금은 얘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 예전에는 결과 중심으로 봤다 한다면 지금은 과정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토익 점수 900점을 땄으니 나 스펙 점수 900점이에요가 아니라 그 900점에 상응하는 내가 외국 사람들과 어떻게 스피킹을 할 수 있을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 900점을 따는 데까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따왔는지 이런 경험을 더 보겠다 이거입니다. 예전에는 결과 중심으로 어떻게든 쪽집게식으로 문제 기법을 막 외워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내는데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NCS 시험 해가지고 시험이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그 왜곡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NCS는 시험이 아니라 국가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 역량들을, 직무 능력들을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표준이에요. 어떻게? 산업 부문별로 또한 수준별로 제시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전을 쳐다볼 때 기역부터 희율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보지 않아요. NCS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한 직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에서 요구하는 직무만 뽑아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직무 능력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제시한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 직무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뽑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앞으로 내가 어느 분야를 가야 될지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어떻게든 막 휴학하고 해서 스펙을 많이 쌓으면 좋겠다, 스펙만 다다익선으로 쌓으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뭐지? 내가 평생 뭘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까지 뭐 대학만 가면 다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대학만 갔는데 지금 대학만 가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분야를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한 NCS 홈페이지에서 클릭 해가지고 요 분야에서는 요런 일을 하는구나, 요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역량이 필요하네, 이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을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지식과 관련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술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NCS 공채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성, 이 방향성만 명확하게만 갖고 계시면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 데서 여기 많이 이제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불안 심리를 자꾸 조장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안 풀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수 있다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이나 이게 철학이나 그 방향성을 이해를 하시면 그 뭐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그마한 정보에 일희일비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정확하게 NCS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NCS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탑재를 했어요. 소위 말하면 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또 직업 기초 능력, 여러분들이 NCS 시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시험 문제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채용 시험이라던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료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 이제 직무 기술서에 따른 내가 어떻게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쓸지, 그에 따라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경력 기술서는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하나의 샘플 이런 것까지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스펙 중심, 학벌 중심으로 뽑았다면 그동안 이제 학벌 중심, 스펙 중심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도 개인도 불만이 많고 또 막상 일을 시키는 사람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직무에 대해서 모른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직무가 아닌 게벼라고 하면서 다시 이직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막상 기업 입장에서 힘들게 뽑아가지고 신입사원 교육까지 다 시켰는데도 막 퇴직을 해버리니 얼마나 지금 이제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업 자체도 공공기관 자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또한 이제 취준생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채용 공고에 따르는 직무 설명 자료를 명확히 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요구를 하는구나. 나는 거기에 과연 맞나 안 맞나라고 매칭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블라인드 채용, 이제 공정 채용이라고 이제 많이 요즘에는 강조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직무 능력을 보는데 기존에는 사람을 뽑을 때 이 편견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한 거예요. 일단 인사 담당자가 보는 게 사진 보죠, 사진. 이쁘네? 뭐 이런 거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력서에 있는 사진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명을 봅니다. 학교명. 이 학교 나왔네? 그 다음에 뭐 나이 보고 성별 보고 그 다음에 고향 출신지 보고요. 또 어떤 사람 취미 보고 특기 보고 어디에는 이제 무슨 개인이 뭐 자산이 뭐 아파트에 사냐 어디에 사냐 이게 네 집이냐 전세 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전혀 일을 하는데 상관없는 근데 이게 의외로 인사 담당자들한테 먹힌다니까요. 편견이 개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 보고 이런 거 이제 너무 이제 사람 바이어스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 보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얘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채용 뭐 공정 채용하면 깜깜이 채용이네.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다 무용지물이네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보기 때문에 학력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안 보는 것은 학교명을 안 봅니다. 학교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간판 따려고 전공하고 상관없어. 너 적성하고 상관없어. 어떻게든 간판이 최고야라고 했다면 이제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어떤 전공을 갖고 이 전공을 통해서 내가 평생 이게 취업까지 연결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 평생 잘 밥벌이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직무 능력 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서를 구매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도 내가 이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은 채로 그냥 무작정 자격증이 많으면 좋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기법, 풀이 요법 막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로봇하고 경쟁이 될 것 같습니까? 또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그런 뭐 인도라던가 이 굉장히 뭐랄까 예전에는 낮은 수준의 외국 인력들이 들어왔다면 앞으로는 높은 수준의 외국 인력들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문제풀이만 할 줄 알고 문제만 그 기법만 이제까지 청춘을 바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뭘 할 줄 아는가? 나는 뭘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공부라는 게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뭐 임진왜란이 1392년에 언제였죠? 1592년인가요? 그것을 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외울 게 아니라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맥락적인 요소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라는 거죠. 자, 이제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채용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으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거고요.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이제 채용 방식이 다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기관은 NCS래, 민간은 아직 NCS가 아니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민간 기업 역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7일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도 이 직무와 무관한 걸 물어보면 처벌을 받아요. 과태료도 내야 돼요. 300만 원, 500만 원 내야 된단 말이죠. 이 직무와 무관한 아버지 직업을 묻는다던가 이 직무와 무관한 외모가 왜 이러냐 이런 걸 묻는다 이러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것을 묻도록 민간 기업도 지금 이제 법제화됐습니다. 다만 지금 잡코리아라던가 이런 이력서 쓰는 방식이 아직까지 스펙 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 이제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잡코리아도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의 이력서 체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좀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나는 과연 그동안 쌓아왔던 수강 신청의 그 교과목들을 쫙 한번 나열을 하고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그 지식들을 내가 갖추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직무기술서에 써 있는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매칭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안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쪽을 더 강조를 합니다. 원래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역량과 스펙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역량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돼요. 한번 위에서 시켰으니까 딸랑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한다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막상 뭐 돈 들여가지고 다이어트 딸랑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역량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제 보다 이게 그 블라인드 채용에서 평가 도구가 강조가 되는데, 특히 면접이 많이 강조가 될 거예요. 면접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는 뭐 이제 그 학원 가가지고 그냥 정답스러운 그냥 모범답안 외워서 답할 게 아니라 면접이 강조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언제 그랬냐? 거기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개선했냐? 막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남들이 하는 모범스러운 답안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동도 해봐야 되고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그 경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써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입 배경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도입된 건 아니죠. 예전에는 기업에서 네가 들어와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할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job requirement가 없었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우리 이제 취준생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경쟁하는, 어떻게든 얘보다 나는 더 많은 스펙을 쌓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했죠. 그리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버드 대학 같은 데 만약에 가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입학 이후에 그 학업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직률, 그러니까 이직률이 아니 뭐죠? 그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데만 초점을 뒀지 그 안에서 어떻게 그 학업성을 끌고 가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취업을 하는 것만 신경 썼지 취업 이후에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지를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저기에 가서 어떻게 성장할지까지 고민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기업하고 개인이 너무 스펙 중심으로만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만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세워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이미 내정자도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구직자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아직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저는요 오히려 더 윗사람들 뽑고 법관들 뽑고 이런 데도 더 확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괜히 그냥 아름 뽑는 게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평가를 하고 채용을 하는 제도가 보다 더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제 NCS라는 것은 국가가 만든 이 역량에 대해서 체계화한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을 하는데 굉장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머릿속에 지식도 있고요. 뭐 스킬도 있고요. 그리고 태도도 있겠죠.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는데 왜 저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할까를 잘 몰랐다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그 사람의 행동들을 다 뽑아내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체계화했습니다. 해놔서 해놓은 자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자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뭐 나는 스카이 나왔어요라고 이게 졸업장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줬다면 앞으로는요 외국에서 스카이 나왔으니까 아싸 뭐 이렇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분야의 이 능력을 얼마큼 갖추고 있는지, 몇 수준의 어느 분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자격으로 나갈지 아니면 인증서로 나갈지 그게 앞으로 NCS가 이제 활용될 가치가 더 높은 거고요. 또한 커리어 패스,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떻게 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다 한다면 이 NCS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자,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교육과 훈련과 자격과 커리어 패스 같은 데에 활용돼서 국가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비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많이 효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육도 열심히 하고 뭐 나중에 지금 훈련도 많이 열심히 하고 죽어라 공부해도 30년 죽어라 교육받고 30년 죽어라 일을 해도 앞으로 40년 동안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는 얘기하지만 내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가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직업 경험들이 나중에 제2의 인생으로 연결되는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NCS를 통해서 내가 방향에 맞는 교육을 받고 방향에 맞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채용으로 연결되고 채용을 한 후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내가 쌓았던 노하우가 제2의 인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평생 직업력 개발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NCS는요 용어는 달랐지 외국도 다 있는 거예요. 외국은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평가를 제대로 받은 게 자격으로 연결되고 자격받은 게 채용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사람을 뽑아서 그 안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면 임금까지 줄 수 있는 이게
이게 선순환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뭐 교육도 문제고 뭐도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그동안 부족했다 한다면 앞으로 NCS가 나름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능력. 자, 그러면 능력 중심,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는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란 과연 뭘까? 참 저 사람은 참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참 별로야. 인성이 최고 중요한데 인성이 참 별로야.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참 일은 참 별로야. 일은 참 못해. 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인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이 있다고 해도 밖으로 이게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잘 그 성과로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량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업 기초 능력, 어떤 직업인이든 이 사람이 기계 쪽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뭐 공무원 일을 하던 누구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으로 뽑아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채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시험화를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NCS 하면 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지금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NCS는 절대 직업기초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직무 수행 능력이 보다 더 핵심적일 수가 있어요. 이 직업기초 능력은 하나의 그냥 커먼적인 요소, 파운데이셔널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직무 수행 능력 쪽은 실제 이제 그 분야의 그 전공 능력, 뭐 기술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이 직무 수행 능력 쪽을 비중을 더 높일 거예요. 처음에 왜 직업기초 능력이 더 컸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직무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직무 중심으로 사람 뽑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범용적인 사람을 뽑아서 직무 순환 배치를 이쪽도 시키고 저쪽도 시키고 직무 순환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사람 채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뽑자라고 해서 직업기초 능력을 이제 사실은 과도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이 더 이렇게 비중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걸 이제 그 감사 지적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을 비중을 줄이고 이 직무 수행 능력 쪽을 보다 더 많이 봐라. 이게 경영평가 요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직무 수행 능력 쪽을 더 많이 볼 거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모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는 하는데요. 이 직무 수행 능력이 어차피 이게 쪼각쪼각 모듈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같은 개념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쪽이 보다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S는요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모여 이제 정부도 뭐 개입되지만 실제 일을 하는 그런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암묵지를 형식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넘어가고요. 자, NCS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 NCS가 크게 분류가 한 체계가 있는데 크게 대분류가 한 24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조각 구분을 하긴 합니다. 중분류, 소분류, 뭐 세분류 이렇게 조각되는데 우리가 NCS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분류를 우리 NCS라고 하고요. 세분류 안에는 이 능력 단위, 컴피턴시 유닛 이게 여러분들이 뭐 모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컴피턴시 유닛들이 우리 현재로서는 한 13,000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 NCS라고 하는 것은 한 1,001개가 개발되어 있고요. 이 능력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NCS당 한 10개에서 15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12,405개가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자, 이 능력 단위가 또 조각 또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저 사람은 뭐 경찰이야, 저 사람은 기자야라고 한다면 이 직업이 있고요. 직업인이 하는 일, 조그만 일을 직무라고 해요. 그 직무를 조그맣게 또 구분을 하면 뭐 태스크로, 그러니까 책무, 리스폰서빌리티가 있고요. 그 안에 태스크가 있고 이렇게 조각 구분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NCS도 만들어져
만들어졌는데요. 이 능력 단위 안에 능력 단위 요소가 있어요. 태스크가 있고 엘리먼트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수행 준거가 있고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가장 역량적인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행 준거예요. 수행 준거.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면접을 평가할 때도 뭐 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언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수행 준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이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NCS는 또 수준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사전을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신입사원 수준이잖아요.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입직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NCS를 만들 때 처음에 입직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입직할 때 고졸 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전무대 나와서도 할 수도 있고 4년제 나와서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 수준을 아주 그냥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학력으로 봤을 때 뭐 고졸 정도, 그다음에 사원, 과장, 차장, 부장 해가지고 일의 경력에 따라서 8수준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박사가 뭐 8수준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는 박사 받아도 5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어떤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게 하나 1:1 매칭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 경험에 따라서 일 경력에 따라서 NCS 수준은 구분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S는 아까 교육에도 활용되고 채용에도 활용되고 이제 자격에도 활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NCS 큰 분류는 24개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 학생의 특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배치를, 그러니까 그 군에 입대를 하고 그 입대를 해서 배치할 때도 그 특기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대할 때까지를 NCS랑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군대에서도 우리도 한번 NCS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는 하는데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지금 NCS를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NCS 분류는 우리나라의 한 직업의 한 80%를 차지해요. 한 나머지 20%는 아까 얘기했던 군인이라던가 그리고 이 자격체가 아주 탄탄하게 구축된 뭐 의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이런 것은 이 NCS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NCS를 이제 따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R&D 역량, 연구 역량 같은 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NCS는 한 우리나라의 한 80%의 직업을 커버한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R&D를 한다. 그럼 굳이 NCS를 막 갖고 내가 뭐 이걸 뭐 공부하고 내가 이거에 따라서 역량을 갖춰야 되지라기보다는 보다 더 창의적인 것을 나름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 기본적인 거. 4차 산업혁명도요 마찬가지로 창의력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있는 후에 플러스 알파가 가기 때문에 NCS는 하나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까지 수준을 높이는 데는 이건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까지 올라가는 데도 하나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뭐 NCS가 맞네 안 맞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NCS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라도 한번 보시면 NCS는 굉장히 지금 방대하게 지금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막상 들어가면 막 너무 어렵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전문가용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취준생용을 따로 뽑아낼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취준생들만 볼 수 있는 그 정보들만 다시 뽑아낼 건데요. 일단은 NCS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NCS가 뭔지 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 요 NCS 학습 모듈을 선택하시면 돼요. NCS는 뭐고 학습 모듈은 뭘까? NCS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능력에 대한 하나의 자료고 학습 모듈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교육 컨텐츠, 교과서라면 교과서, 교육용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커리어 패스가 나오는 경력 개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이것도 있지만 요 위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부분,
그를 클릭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이따 설명드리고, 자, 내가 뭐 경영회계 사무 쪽으로 가겠다. 하나 클릭했죠. 이게 대분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경영회계 사무에는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이렇게 구분이 돼요. 또 하나를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무는 또 비서하고 사무행정으로 나뉘네. 그 다음에 사무행정을 클릭하면 사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문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료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자, 요 NCS 세 분류가 총 몇 개 개발됐다? 이건 주입식 교육이라 이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NCS 한 1001개 개발되어 있고요. 요 능력 단위는 몇 개다? 모듈형이라고 하는 학습 모듈 이런 게 능력 단위가 한 12,405개가 개발됐다. 여러분들은 이런 12,405개를 다 봐야 된다? 아니에요. 자기 분야만 보시면 돼요. 자기 분야,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 자, 그거를 클릭하면 아까 사무행정 클릭했죠. 우리가 사무행정이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문서도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거 채용 공고, 요와 관련된 채용 공고, 요와 관련된 자격 정보, 요와 관련된 직업 정보, 요와 관련된 교육 정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없고요. 훈련, 그러니까 뭐 학원 같은 데서 하는 이런 훈련 정보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능력 단위가 쭉 나와요.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미리 보기 어디서나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 이게 이제 공공누리 인류형 정보 이제 3.0 정부 3.0이라는 개념으로 누구든 다 다운받아서 회원가입 안 해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 내용을 보시면 회의 운영 지원이라는 그런 능력 단위예요. 자,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데 과연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사무행정을 내가 지원을 했네? 그럼 뭐 면접관들이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보겠어요? 야, 너 회의 운영 한번 해봤어? 회의 준비 어떻게 해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회의 준비를 내가 예전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여행 갈 때 여행을 준비를 한다. 여행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는 그런 회의를 준비한다. 그럼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 장소를 뭐 설계하고 참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장소도 예약하고 그다음에 회의 관련 내용도 미리 좀 뿌리고 이걸 과연 내가 했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대요. 이거 옛날에는 누가 하나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업에서 이런 거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야, 회의 운영하는 사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라고 누가 하나 알려주는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NCS가 알려주잖아요. 국가가 그냥 공짜로 알려주잖아요. 알고만 싶으면 관심만 있으면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요것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겠다. 회의 준비와 관련된 사무행정과 관련된 그럼 사무행정과 관련된 능력 단위를 뽑아놓고 과연 나는 이런 능력 단위를 관련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했다면 한 내용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걸 느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것은 커리어 패스 아까 NCS 몇 수준까지 나왔다고 했죠? 몇 수준까지? 1에서 8수준까지. 자, 1에서 8수준까지 나왔습니다. 1, 2, 3, 4. 원래 우리가 이제 수준이라는 것은 세로로 보고 직무라는 것은 괄호로 보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상 직무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데 이 세로는 딱 8수준으로 세팅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엎어놨어요. 그래서 수준이 괄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직무는 밑으로 되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8수준까지 클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수준이니까 한 1에서 한 2, 3, 4수준까지만 공부하시고 갖추면 되고요. 나중에 취업 이후에는 내가 저까지 전문가로 최고의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 5, 6, 7, 8까지 이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죠.
자, 이것만 공부한다고 능력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 단위가 요구하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과제도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첫 번째, 채용 준비, 채용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원하는 직무. 내가 어떤 직업을 갖춰야 되지? 직업을 갖고 싶지? 그 직업 안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취준생들 대상으로 이런 박람회 같은 뭐 강의 같은 거 많이 하면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해요. 뭐 어떻게든 취업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면 좋겠죠.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전공 고민을 한 적은 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개념, 전공 고민, 이런 진로 고민을 지금도 더 하셔야 돼요. 더. 과연 이 학과에서 선배들은 어디로 진출을 했을까? 과연 저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고 그 직업과 관련된 설명 자료들이 꽤 있어요. 워크넷에도 있고 NCS에도 있는데, 워크넷은 하나의 직업 사전, 이 직업은 이러한 직업입니다 라고 조금 좀 쉬운 용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NCS 홈페이지는 이 직업을 하기 위한 직무들은 이런 거고, 이 직무와 관련된 능력들은 이런 게 필요하고, 이 능력 안에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보다 더 정교하게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했네.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업도 있고 민간 기업도 있고, 그 공기업들의 채용 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용 공고문은 뭐 토익 점수 700점 이상, 뭐 전공 뭐 이런 거, 뭐 기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은 어떻다?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알려줘야 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거 직무기술서 이해를 못해서 너무 이제 어려워하죠. 근데 보다 더 이제 이 직무기술서를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그 수업 시간에서도 잘 설명하는 기회가 더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구하세요. 우리 분야는 이쪽으로 갈 건데 이와 관련된 직무기술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나오죠. 직무능력 중심 기반의 채용이고, 블라인드 채용은 보다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가린다. 뭐 직업기초능력은 NCS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공고문을 찾기 위해서는 NCS 홈페이지 있죠. 아까 NCS 통합도 있고 그 옆에 칸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보시면 오늘의 채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채용 공고, 예를 들어서 경영회계 쪽에서 나는 사무행정, 총무인사에서 이렇게 보고 싶다 하면 요런 기업들,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 기업도 같이 올려요. 채용 공고 같이. 그러니까 보다 이제 정보가 더 많게끔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직무 설명 자료는 요 직무에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지식기술 태도가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라고 기업에서 이렇게 직무 설명 자료를 내옵니다. 여러분으로 할 일은 내가 기존에 배웠던 수강 신청에 있는 교과목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하고, 과연 이런 지식이 을 갖췄는지,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떤 수강 신청을 이제 다시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죠. 필요한 기술들은 내가 그동안 학교 다닐 때나 무슨 그 학교 외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과제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나열해 가지고 매칭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도 다음 중 문제풀이 가르쳐주지 마시고 이런 거 어떻게 매칭하는 거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학원 관계자들 계시면 소위 말하면 커리어 코칭을 하시는 거죠. 커리어 코칭, 직무 코칭, 그와 관련된 게 더 중요해요.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문제풀이는 이제 문제 유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한두 번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왜냐하면 필기 시험을 안 볼 수 없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소수를 뽑는데 공정성을 갖춰야 되고 또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지금 보는데, 필기 시험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그 분야에서 성장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서류 전형. 아까 표준 이력서. 여기 뭐 안 보이죠? 사진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이제 인적사항 보고요. 교육사항을 반드시 본다 했죠? 어떤 거 관련된 거?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사항을 반드시 봅니다. 무조건 아예 블라인드 채우니까 학벌 없대,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교육사항 보고요. 그 다음 경험, 그 다음에 관련 자격. 근데 아까 관련 자격 어디서 본다고 했어요? NCS 홈페이지 이렇게 클릭하면 관련된 자격 정보가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앞으로 한번 쭉 가보면 여기 요 앞에 여기서 관련 자격 보이나요? 두 번째 관련 자격 정보 나옵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NCS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이게 간단하게 이제 나온 거죠.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도 실제 한번 표현도 해보고 써봐야죠. 그냥 예전에는 뭐 토익 그 어학연수로 가서 토익 점수 500점에서 700점으로 늘었대요라고 결과 중심으로 봤다면, 지금은 어떻다? 그 어학연수로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이 그 외국어 능력, 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는지에 대한 과정을 쓰라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 기존에는 전혀 직무 연관성하고 상관없는 내용, 자기 스토리. 나는 엄하시는 뭐 아버지 밑에서 뭐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일남 이녀에서 이녀고 뭐 반장을 했고 부반장을 해서 리더십이 있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직무와 관련된 그 아까 뭐 사무행정에서 뭐 회의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했다면 그와 관련된 경험, 그와 관련된 뭐 그 경력 뭐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또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공정 채용에서 꼭 경력자만 찾는 거 아닙니까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 경험이든 여러분들의 뭐 학교 다니면서의 프로젝트 경험이든 그냥 머리 빡빡 깎고 혼자 도서관에서 애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독불장군하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했던 그런 경험,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우리가 이제 예시를 스타기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모든 데서도 다 스타기법만 쓰는데요. 일단 뭐 이게 가장 범용적으로 표준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 그랬는지,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을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도서관에서 그냥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오늘 8시간이면 8시간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하루 일과를 한번 간단하게 일기 형태로도 쓰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더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그걸 한번 설명할 수 있나. 오늘 하루 어땠어? 어떤 거 공부했어? 그럼 나는 오늘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게 좀 남았어를 설명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역량인 거죠. 머릿속에서 나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문제집 달달달달 풀었어가 아니라 그 오늘 하루를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한번 설명해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전형별 샘플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샘플을 올릴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형별 평가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했던 거, 이건 기존에 했던 거를 지금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밑에 채용 모델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분야별로 샘플로 이제 필기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직무 쪽 필기, 직업기초 능력 필기도 이제 올릴 거예요. 올려놨어요. 한 1440문제 올라갔나요? 더 올라갔나요? 올라갔고요. 지금 필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음 중 뭐 홍길동전의 저자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암기식으로 물어봤다 한다면 지금은 맥락이 들어갑니다. 맥락, 상황, 맥락.
이래야 앞으로 AI 시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더 이제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도 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 블라인드 채용이 나왔으니까 나는 또 NCS를 더 공부해야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직무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라고 지금 이제 시그널을 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맥락적 사고, 이 맥락적 사고는 이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을 보겠다 이거입니다. 필기 문제를 이제 오픈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렸다고 했죠. 여기 능력 중심 채용 모델 안에 필기 문항하고 면접 문항을 이제 분야별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담당자한테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 한 해 홈페이지를 또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개선하면서 올릴 거고요. 지금 오늘 방금 오전에 내가 하나라도 올리라, 사무행정이나 이런 거 사무 쪽하고 이게 기술 분야 쪽을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자료실에 올라갔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경력기술서 이런 것을 샘플로 집어넣습니다. 면접도 올라가 있어요. 면접도 기존에 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여행지나 책은 뭡니까? 라고 했다면 그게 아니라 이미 직무 설명 자료에서 요구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꼬리에 묻는 질문. 그래서 정답스러운 답을 외치고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면접하는 사람들은 면접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이미 다 안 돼요. 제가 진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컨닝하면 위에서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준비를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이라는 게 꼭 뭐 내가 뭐 알바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면접 전형은 다 기관마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너 이런 경험 해봤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주어줘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발표 한번 해봐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토론도 찬반 토론해가지고 너는 찬성 쪽 너는 반대 쪽 논리를 한번 제기해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면접 전형 샘플도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봐라가 아니라 내 분야,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보시라는 거예요.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은요, 이게 효과가 없었으면 이 거대한 이 공공기관에서 들고 일어났어도 벌써 들고 일어났죠. 지금 근데 몇 년입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5, 16, 17, 18, 19, 20, 6년째 가고 있죠. 보다 더 정교화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요. 아직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여러분들 휴학 이제 덜 할 걸요. 예전보다 스펙 쌓느라고 휴학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찌 됐든 빨리 취업을 하자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로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류 전형 샘플 아까 얘기했죠. 아까 필기 샘플도 있고요. 면접 샘플도 있고 서류 샘플도 만들어 놨어요. 정 모르겠다면 이거 참고해가지고 이게 상품 중개 경매와 관련된 이제 직무기술서도 샘플로 올라가 있고 이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입사지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샘플도 올라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샘플로만 올렸어요. 일반 자료실 밑에 올렸는데 올 한 해는 이게 몇 개 분야가 개발되는지 정확히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한 20개 분야인가? 그 분야가 개발된 부분은 계속 올릴 거예요. 전체 우리 24대 분야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도 한 20% 30% 전체 중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할 자료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12분 남았는데요. 질의응답을 한번 받아보라고 여기 주최 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다. 그 가고자 하는 분야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본다. 직무기술서나 직무 설명 자료를 본다. 과연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매칭시켜 본다. 부족한 부분 부족한 대로, 지식은 지식대로 수강 신청하고 아니면 뭐 기술은 기술대로 과제를 한번 해서 해본다. 뭐 등등입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은 육군에서 저 이제 군인들 있는데 육군에서 오히려 NCS가 더 확산될 거예요. 기존의 육군 2년이 나의 허송 세월이 아니라 정말 2년이 나의 전문성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사람 뽑을 때부터 군 특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지금 NCS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 제 강의 자료는 NCS 홈페이지에 제가 올리라고 할게요. 지금 일반 자료실 안에 오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자료를 올리라고 할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시고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NCS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분야에 맞는 직무만 찾아서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전공을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잖아요. 순수과학. 네, 순수과학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준비를 해야 될 때 굉장히 막연함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순수과학을 하시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연구원이라던가 만약 공공기관 쪽 박람회에 왔다면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질학이면 지질학, 뭐 아니면 화학이면 화학,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수과학이라는 게 정확히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생명과학. 생명과학.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공학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공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 본인이,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해서 관련 분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는 중문과를 나왔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행정학이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나는 중문과고 나는 어문학계니까 전혀 전공이 안 맞아서 이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라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뭐 꼭 전공 아니어도 그냥 사이버 교육이라도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분께는 생명공학도 분명히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 뭐 잡알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라도 관련된 분야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순수과학이고 나는 그냥 학문을 하는 거기 했던 사람이니까 전혀 없네요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관련 그 학과를 나온 선배들의 진출 진로라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한 분. 안녕하세요.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양쪽에 그 보청기에 끼고 있는 청각 장애인인데 네. 그 장애 채용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휴학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이 좀 긴데 그 면접 때 이제 공백 기간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었던 뭐 대외 활동이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커버가 혹시 충분히 가능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뭐 건강상 이유로 뭐 휴학을 했다는 게 결코 페널티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했던 부분을 더욱 강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단점을 자꾸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욱 부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채용 경쟁률이 제가 실제로 체감은 잘 못하겠어서 혹시 좀 많이 일반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좀 저조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지금 다 기관별로 또 다르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받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 12시 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NCS에 대해서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가 아무리 공공기관 박람회라고 하지만 공공기관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사실 많이 없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사기업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직무 관련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저도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졸업반이거나 지금 현재 취업 시장에 나와 있는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사기업에서는 똑같이 지금 원래 진행하던 채용 절차에 있다가 NCS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다만 필기적인 요소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취업 시장에 있는 친구들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뭐 스카이 미만으로는 서류를 다 탈락시킨다. 이것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기존에 남아있던 게 있기 때문에 스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제가 스펙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 학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펙적인 요소를 쌓아야 하고 예전에는 이런 걸 통과했다면 면접 준비만 잘했다면 취업이 됐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이건 필기 요소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게 더 추가돼가지고 아까 저 화면에 나왔을 때는 뭐 자소서, 뭐 수강, 뭐 자격증, 그다음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걸 준비해라. 하지만 이걸 저 같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사실 공감이 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지금 누구한테는 이게 과도기지만 저한테는 현실이거든요. 저 같은 현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첫 화면, 그 두 번째 화면이죠. 그 두 번째 화면에서 위에 거는 X고 밑에 거를 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위에 것만만 생각하지 말라는 차원인 거였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과도이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그동안 했던 부분을 확 바꾸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가기 때문에 뭐 필기가 굉장히 허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니네 이렇게 하지 마라고는 하고는 싶지만 지금 뭐 민간 기업에서도 어차피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지금 직무 쪽으로 삼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그냥 범용적인 뭐 공채 뽑아가지고 막 배치했다면 그게 아니라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직무 적합성 평가를 지금 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롯데도 뭐 스펙타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펙을 웬만하면 덜 보는 부분은 지금 사회 정책적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필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옛날처럼 뭐 막 하지 말고 보다 더 이게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명확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을 해요. 그래서 어찌 됐던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우리 다 같이 여기 계시는 분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을 하는 윗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